예, 뭐, 저 인버시브 지오메트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떻게 그 쌍곡 구조가 나오는지 그 정도의 얘기를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했던 건 이제 정의는 좀 다시 봐야 되니까 이제 원, 원점이 있던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R인 그런 원이 있고 그랬을 때 한 점 P가 있을 때 이제 그 녀석의 우리가 반전이라고 부르는 그때 프라임이라 썼는데 네, 스타라고 쓸게.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OP 스타, OP하고 상수되고 길이가 돼서 반지름이 제곱으로 가는 그 스타가 유일하게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저 스타가 이제 반전점이 된다. 그러면은 이 원 하나마다 반전 사상이라는 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반전 사상을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 톨레미 정리 같은 거 이걸 상당히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새는 뭐 우리 때도 과정은 아니었는데 아폴로니우스 정리라고 불러가지고 임에 두 점이 있었을 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그 점의 자치 뭐 1대 K가 되는 점의 자치를 구하면은 원이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정리들 이런 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 고전적인 정리들을 다 이 인버전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들은 엑서사이즈로 놔두고 이 두 번째 증명이 재밌는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뭐 원한다면 힌트라든지 뭐 방향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1번은 인버전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크로스 레이셔를 보존한다. 근데 이 보존한다는 말을 약간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소수로 보면요. 복소 평면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판례로 보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복소 평면에서는요. G1 이렇게 네 개 있었을 때 이 녀석 어떤 어, 우리가 인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의 네 개의 점으로 갈 텐데 이 네 개의 크로스 레이셔하고 이 네 개의 크로스 레이셔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을 필요도 없고 한 직선 위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네 점이나 다 돼. 뭐 심지어는 무한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그때 그 인버전에서 무한대도 도입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버전은 요 값을 우리가 CR에 이제 오리지널 CR이고 이것도 이제 새로운 CR인데 이 녀석은 그냥 텔레복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이로만 따지면은 뭐 텔레복소스는 무의미하지만은 여기서 그냥 복소수로서 이걸 계산을 한 것은 이 녀석이 된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복소수에 켈레복소수가 나오면은 미분도 안 되고 많은 불편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인버전들의 두 번 그 짝수번 합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인버전의 짝수번 합성들이 정확하게 메비우스 변환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메비우스 변환은 인버전의 짝수번 합성이니까 결국은 크로스 레이셔를 전부 다 보존하는 게 돼요. 이건 뭐 어, 사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메비우스 변환이
크로스 레이쇼 진짜 전에 이 녀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G를 A, B, PG 플러스 이렇게 둔 다음에 진짜로 이거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MB1, MG2 공간이 뭐죠? 그 계산한 녀석 된다는 것은 그냥 진짜 식만 써보면 바로 그냥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뭐 증명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해봐요. 메비우스 변환일 때 해보죠. 그냥 우리 인버전일 때는 그 켈레 복소수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인버전 복소수 버전일 때 우리가 식 배웠잖아요.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정의를 잡았던 것은 뭐였죠?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 레이셔를 정의를 했거든요. 복소수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점 빼면 그냥 복소수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계산할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옮겼을 예를 들면 이런 해야 되겠죠. 분모를 계산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 써보면은 금방 음,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곱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예를 들면은 G4하고 G1 계산 개수가 같인데 이거하고 이걸 곱할 때도 어떤 부분들은 어, 소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그냥 이건 나와요. 이건 그냥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크로스에 붙인 것은 이걸 계산하다 보면 분모가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에이디먼스는 모든 다 공통으로 하나씩 다 소거돼서 있고 지원 빼기 원래 크로스 레이셔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나온단 말이죠. 분모에 있는 그런데 이 네 개의 그 분모에 있는 것들은 분모의 두 개를 곱한 순간 똑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써보면 이거겠죠. 뭐 음, 또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이네 개가 분모 네 개에 정확하게 다 있어. 그러면 BC는 다 똑같은 네 개가 있고 그럼 남는 것들이 원래 것의 크로스 레이셔가 되거든요. 단순 계산이에요. 정말로. 인버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계산해 보면은 이제 켈레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면 켈레 복소수가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그 브루스 변화는 크로스 레이쇼를 보존하는 그런 사상이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사상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상당히 걸 했어요. 그래서 많은 걸 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어,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인버전은
한번 각을 보. 자, 이것도 각을 보는다는 것의 뜻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맞나요? 그래서 하나의 곡선이 있고 또 하나의 곡선이 있고 이 교점이 어딘가 있고 지금 교점에서 재야 되니까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두면요. 이걸 인버전을 시키면은 이건 뭐냐면은 뭔가 P의 스타 그다음에 R원의 곡선에 하가 생기고 또 R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이 각을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을 보존한다. 근데 이제 곡선 사이의 각은 이제 직선으로 재야 되잖아요. 그 접선 사이의 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귀찮긴 한데 아, 이 부분이 증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따라가려면은 약간의 좀 필요한 그 지식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 증명을 갑자기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지금 앞쪽에서 넘어온 것이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잠시 넘어갈게요. 네, 각을 보존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그냥 해석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 유클리드 기하만 사용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더그 미분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 중심으로 극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뭐라는 게 있어요. 이미 어떤 곡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곡선이 있으면은 이제 그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 여기에서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R이라는 게 뭔가 세타 이런 곡선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곡선을 그러면은 이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다. 이게 이 길이가 R이니까 X좌표는 코사인 보고 R 좌표고 Y좌표는 R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인버전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여기 있는 저 R이랑 헷갈리죠. 저 원의 반지름을 K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R이었으면은 인버전을 시키는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를 곱한 녀석이 K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K 제곱이 되고 각은 똑같으니까 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해보면 되는데 뭐냐면은 현재 여기가 지금 뭐 X자가 있고 그래서 현재 R이라는 거 이제 곡선에 우리가 접선을 구해야 되잖아요. 각면은 각을 재는데 요 각을 재겠어요. 이 각을 재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접선에 접선을 미분하면 되거든요. 미분하면 아이디어만 내기를 하면은 이 녀석은 그냥 그건 물리학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이 두 개가 단위 벡터예요. 그랬을 때 이 접선 방향이 그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성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성분이 이만큼 세타.
그 다음에 그것하고 수직인 성분이 이게 바로 F만큼 접선이.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씁니다. 이 녀석의 탄젠트가 뭐가 되면 F 프라임 세트는 F 세트.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각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는 그 대칭시킨 탄젠트는 똑같이 해보면은 이것의 미분분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딱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돼서 부호가 딱 바뀌어요. 이 부호가 바뀐다는 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각이 그 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어차피 파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는 거예요. 인버전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 각이 알파 세타에서 이게 일종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베타면 이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고 따라서 좀 베타 알파인데 여기서는 알파 빼기 베타로 바뀌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호가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각은 항상 뭐그 방향만 무시하면 똑같은 각은 된다는 거예요. 메비우스 변화도 그래서 각은 완전히 보존하는. 그래서 어, 각은 사실은 뒤집혀 가지고 각을 보존하는 거예요. 인버전. 그래서 아까 그 플레복소스가 됐듯이 그런 사실이 성립해요. 어, 그래서 예, 뭐 이제 이 성질들이 이제 중요하고 예, 조금 넘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하고 싶었던 이거예요. 복중에서 특별히 나도 판을 생각하게 해서 하게 아니 네 군데 세개는 없. 이, 이 원판이 이제 단위 원판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이제 어, 구조를 주고 싶은데 인버전하고 그다음에 원, 이 원에 대한 대칭성을 생각해서 이 원점을 제거해서 직선에 관한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하고 원은 구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점전환 직선하고 인버전의 이두 종류의 것에 대해서 보존하는 이런 구조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그거예요. 여기에서 두 개가 있어요. P하고 Q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재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인버전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옮겼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가 짧아질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의 길이가 이 녀석하고 똑같도록 길이를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일단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모든 인버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버전에서 이렇게 그 거리를 보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건 사실 예 아이디어는 인버전이 이를 디스크를 만드냐면은 이 T에서 거리를 재고 싶은데 P하고 Q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떤 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에 대해서 이걸 하고 났더니
으로 가버렸어요. 뭐 휴스턴 안에 있는 피사와 이것의 거리가 의미하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인버전 녀석도 안에 들어있게 하고 싶어요. 뒤 안에. 그래야지 이 녀석이라고 이 녀석의 거리 돌아가는 뭐 구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아이디어 때문에 제가 2의 2로 그런 인버전 어떤 거냐면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버전은 반드시 그 인버전 중심은 밖에 있어야 돼. 뭐 밖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의 대칭점은 안쪽에 있겠죠. 어? 그럼 뭐고 이 녀석 때, 이 녀석은 반대로 이제 안에 들어가 줄게요. 밖에 있는 걸 타라고 주제 주제로 지난 요 이 원만이 돼요. 인버전은 그래서 이 원만이 되고 그다음에 이 녀석들은 사실 뭐가 되냐면 반드시 이게 수직으로 맞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버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극단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수직으로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사실은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에 관한 대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 큰 이 원을 지제로서 멀리 보낸 것의 극한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인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버전은 저거 그 디스크 반지름 밀인 단위 원판에서 인버전만 생각한다. D와 수직으로 만난 대한 인버전. 딱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어떤 걸 주고 싶은데 일단 실수 직크잖아요.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0부터 이제 새로운 구조 거리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 디스턴스를 거리를 새로운 걸 주고 싶은데 0를 그냥 dx라고 으로부터의 거리를 항상 dx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리얼 라인만 생각 실수 축에서 되고 싶어요. 네, 이게 x가 있으면 그녀의 인버전은 아지만은 이 리얼이니까 거리의 곱하면 이제 x분의 1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x분의 1에서 아까 잘못했네요. 진짜. 네,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으로 만나는 원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이 x하고 이 녀석이 서로 인버전이 돼. 일단은 이 사실을
동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될지를 하고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 x하고 0이 이 원에 대해서 서로 인버전가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x분의 1에서 x 뺀 것과 이 길이 x분의 1을 곱한 녀석이 바로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이 결정이 돼요. x가 결정이 되면은 이 r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보금 그러면은 아까 이 원에서 녀석을 반대시킨 게 있잖아요. 그럼 요 녀석을 반대시킨 것은 더 멀어지겠죠. 그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심은 x분의 1이었으니까 x분의 1에서 이것만 한 번만 계산해 보죠. 이것과 함께 r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w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걸 전개한 거고 r 제곱은 아까 있었잖아요. r 제곱은 요 놈이랑 같은데 이걸 전개하면은 이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w니까 그래서 w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x 인버전에서 0이고요. x 플러스 h 인버전에서 W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이 직선만큼은 이 위에서만큼은 직선이 최단 거리를 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0, x 플러스 h 거리. 이게 최단 거리면은 0부터 x의 거리에 x부터 플러스 h까지 거리 더하면 되겠죠. h가 양수라면. 이 거리에다 이 거리 더하면 이 거리 두 개. 그래서 적어도 실투축에서는 이 녀석이 그 되게 하고 예, 왜 이런 걸 했냐면은 이게 dx 플러스 h라 아까 이런 걸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이게 이 길이 x부터 x 플러스 h의 길이는 우리가 지금 길이가 뭐가 바라냐면은 인버전에 대해서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그럼 이 둘을 인버전 시키면 0과 w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분이 뭐가 되냐면 dw 그래서 h가 dx 나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식을 만 혹시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과 수학이지만 이런 거 하면은 상상하는 거 있어요. 미분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근데 dw 나누고 h 이렇게 나누는데 h 보내기 했어요. h를 0으로 보내면 미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녀석은 h를 0으로 보내면 h를 0으로 보내면은 w도 0으로 가까울 때는 w의 절대값은 일단 그 쌍곡기의 일종의 이, 이 지금 현재 0이 원점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중심인데 이 부분이
극한에서는 영국 굉장히 근처에서 유클리드하고 거의 비슷해진다고. 그래서 요 값이 볼수 있어. 혹한 사람들은 이건 상수를 2라고 두는 사람 어쨌든 뭐 그건 스케일링의 문제니까 이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W는 사실 니까 W 절대 마이너스 W랑 같고 마이너스 거거든. 이 W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A가 없어서 이게 바로 이게 주어 2라고 쓰면 그냥 K라고 그냥 아무튼 계란님이 2로 보통 많이 잡아요. 1을 잡을 때가 편할 때가 있고 2를 잡을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 한 미분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여기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제가 너무 좀 많은 숨이 들어가는 녀석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양의 식은 예전에 한번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지금 0이 있잖아요. 여기 0과 x를 잇는 이 직선이 있죠. 이 끝자리 1이고 이게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셔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순서 잡느냐가 약간 그런데 1-x가 나오려고 x가 있으면 좋고 마이너스 1과 0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1-x 이거 뺀 1, 그다음에 이거 뺀 거 1. 그래서 이게 5는 바꾸지만 이렇게 돼서 그거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예,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크로스 레이쇼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하다가 좀 약간 좀 수학이 너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어, 좀 약간 사족 두 가지를 좀 달고 싶은데요. 제가 슈왈츠 lem마 오늘 사실 말씀하신 인벌전 지오메트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거 공부한 어,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마 평생 알아가지 않을까 빈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예, 나중에 혹시나 어떤 과정 학생을 나중에 받게 되면 꼭 오늘 한 거를 저는 꼭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누막의 어떤 기하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사족을 좀 달고 싶은데 그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미분계학자로 가장 잘 알려지신 분이 고등과학원 원장이신 이제 최재경 선생님이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제일 잘 알려지는 분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가로 실질적으로 불리웁니다. 최재경 교수님의 경우는 불리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를 한 12명인지 제가 13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 한 절반 정도는 만나봤고 한 분은 저랑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시니어 분들은 제가 어떤 논문들은 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미분기학 커뮤니티가 한국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이건 레코드로 일부러 남겨놓는 것인데 좀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이건 철저하게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그 보통 이제 그 리만 기하나 미분 기하가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열리거든요. 수학과에서 열리는데 보통 이제 학부 때는 보통 한 3, 4학년 때 한 차례 들어보고 그 대학원 때도 뭔가 다들 약간 한 차례씩은 들어보거든요. 대학원생들이. 근데 좀 조용히 듣고 조용히 다 도망가는 형태로 보통 리만 기하를 배워요. 그러니까 뭔 소리지 알겠는데 뭔가 좀 모르겠다 해서 좀 약간 제가 되게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그 제가 지금 옮긴 곳에서 이제 어떤 시니어 교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수업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데 잘 모르겠대요. 리만기야 오늘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맥락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현재 그 이거는 좀 그 그때그때 좀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고 한 20년 전에 그 페를만이 푸앙카레 가설을 풀었을 때 한번 빵 떴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미분기화가 좀 그 괜찮구나 해서 리치 흐름, 리치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풀었을 때 커뮤니티가 한 번 한 차례 굉장히 좀 부흥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어느 선이냐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매해 그 세미나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는 못 열립니다. 미분기 학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선에서는 최재형 교수님의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맨 마지막 세 명의 제자들 정도가 오늘 제가 좀 약간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선에서 그 어떤 연구들을 하시고 그 외에는 그 실제로 이제 공동 웍이 되는 사람을 찾기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이게 한국에 좀 특수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림들을 좀 약간 보여드리면서 좀 그분들한테 좀 크레딧을 좀 주는 것들을 좀 염두에 좀 두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려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웍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미분기화 방향에서 이 어떤 비누음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을 어떤 유의 연구들을 왜 하고 있는지들을 어떤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이 이 레코드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얘기하고자 하는 면들이 좀 있고요. 그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누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용어를 좀 이제 정확하게 말을 좀 하자면 평균 곡률이라고 부르고 민커베이처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좀 말로 떠드는 정서가 아니라 좀 수식으로서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 하고 그에 대한 오늘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선에서 좀 소개를 좀 오늘은 좀 드리려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커베이처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는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라는 단어는 그 한자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어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마냐, how much를 번역한 게 기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삼각형, 사각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정량적인 거를 다루는 수학이라고 하면 기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량을 가지고 결국에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분류를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기하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그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관점에서 합동, 닮음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점성술에다가 실제로 어플라이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실제로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전에 기하학을 공부하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같고 다르고라는 거를 양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 SAS 합동이 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두 변이 같고 그 끼인각이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같게 볼 거야. 이런 관점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엄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그 생각들이 좀 쌓여왔던 것들에 대해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면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대충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하의 기본적인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그냥 근원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기아도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기아 중에서 형용사 중에서 미분기아를 얘기할 때가 있고 그것도 기아들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보통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다른 종류의 기아들이 있다고 보면 얼추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분기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형상을 토대로 해서 공간을 분류하고 싶은 게 미분기아의 목적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영어 단어로서 쉐입에 따라 가지고 공간을 분류하는 게 미분기아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대충 괜찮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그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그 각각의 형상들에 따라 가지고 공간을 분류하겠다. 이게 그냥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차원 상황에서 공간을 어떤 이제 형상을 가지고 분류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일례로 그 중에서 해결이 된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 20년 전에 해결이 된 그 페렐만의 어떤 그 푸앙카레 가설. 물론 이것도 좀 얘기하려면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가 맞긴 한데 아주 나이브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찰흙 덩어리로서 정확한 워딩은 위상 공간으로서라고 말해야지 맞긴 합니다만 찰흙 덩어리로서 만약에 3차원 구랑 똑같으면 이게 진짜로 3차원 구가 되겠느냐라는 거가 푸앙카레 가설이거든요. 이거를 그 리만 기하의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페렐만이 해결한 게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꾸어서 말한다면 어떻게도 이해할 수가 있냐면
3차원 구조차도 아직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원래 사실 이 3차원 구에 대한 이 명제는 위상수학적인 명제인데 그거를 증명한 방법론은 완전히 그냥 딴 방법론으로 증명이 된 거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오늘날 이제 사람 어떤 기하해석학자들이나 미분기학자들이 공부하는 어떤 라인의 어떤 그 방법론들이에요. 그냥 증명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냥 그런 라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대충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그러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미분기학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공간 중에서 가장 쉬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간이 제일 쉽냐면 곡선이 제일 쉬워요. 공간이라는 거를 굳이 따진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그냥 1차원 공간 정도로 호칭해도 되고 좀 어떤 유식한 워딩으로는 원디멘셔널 매니폴드 이 정도로 호칭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곡선을 분류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희는 곡선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 그 R2를 생각하고 Y는 fx를 준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서 심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충 괜찮으시죠? 그러면 곡선을 분류한다는 걸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그러면 일단 이 곡선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블렌더나 이런 걸 쓰는 선을 생각해 보시면 이 어떤 이 파라미터라이징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들을 쭉 렌더링을 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렌더링을 하는 기준을 다 똑같이 놓고 싶어서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뭘 배우냐면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그 아크랭스를 가지고 파라미터라이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도가 언제나 단위 속도로 움직이도록 언제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속도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라고 말하면 수학적으로 틀린 말이 전혀 아니고 이거를 좀 더 그 포멀하게 얘기하면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를 잡는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이건 다 미적분학 레벨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크랭스를 가지고 어거나 유니스피드로서 이렇게 어떤 곡선을 그려요. 그랬을 때 이 곡선을 그렸을 때 이 곡선들이 같고 다르고의 기준이 뭐냐면 그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이브한 대상이 직선이에요. 제일 쉬운 거.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곡선을 이렇게 그릴 때도 있고 이렇게 그릴 때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유식한 단어는 어떤 컨벡스, 컨케이브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것들은 다 어떤 상황이냐 물론 여기서 미분 가능한 정도는 가정은 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뭘로 볼 수 있냐면 2차 미분한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의 경우를 보시면 그 한 번 미분하면 이게 다 슬롭이 컨스탄트니까 한 번 미분한 게 반드시 상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익스포넨셜 함수와 같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두 번 미분해도 그 미분한 값이 양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로그 같은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두 번 미분하면 음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쉐입을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보는 거냐면 2차 미분한 값을 보는 거예요. 대충 그 직관적으로는 이 부분은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제 공면의 어떤 평균 곡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곡선의 레벨에서 저희가 그 쉐입을 가지고 곡선을 분류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유니스피드로 움직이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미분 계수의 값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곡선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엄밀한 워딩으로는 무슨 뭐 그 커베이션이 톨션이 이런 말들 다 해야 되지만 그냥 나이바게 얘기하자면 요 정도가 실제로 어떤 철학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다 전달하면서도 어떤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그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대충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공면에다가도 2차원 대상에다가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면이라고 하는 거를 분류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쉐입을 가지고 분류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2차 미분한 미분 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컬베이처라고 불러요. 곡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곡선의 분류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곡률을 값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이제 정경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그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의 그 형태는 사실은 이 곡률이 음의 상수가 되어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도에 해당해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부터 좀 약간 적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다 납득이 가셨나요?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기하는 분류가 목적이에요. 공간의 분류가 목적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미분기하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토대로 분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형상 중에서 공간이 1차원 대상인 경우에는 곡선의 2차 미분 값을 따라 가지고 곡선을 분류해요. 그래서 이 2차 미분 개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컬베이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디다가 적용하시냐면 2차원 공간의 경우에도 보통 서피스, 공면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도 컬베이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면을 분류하고 싶고 그중에서 컬베이처 중에서 우리가 평균 곡률이라고 부르는 게 민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게 그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누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미분기에 관해서 그냥 굉장히 그냥 스탠다드한 설명을 따라가지고 그냥 얘기를 여기까지는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의 선형대수가 조금은 필요는 한데 그 이제 뭐를 그리고 싶냐면 이렇게 공면을 그리고 싶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적은 뭐냐면 이 곡면을 분류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언제나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 곡면을 설명하는 아주 합리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 거냐면 R3를 먼저 생각해요. 전체 집합으로서. 그래서 전체 집합으로 R3를 생각을 해주면 X축 그려야 되고 Y축 그려야 되고 G축을 그려야 돼요. 이게 전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일단 전체 집합을 예로 상정을 해요.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함수를 뭘로 생각하냐면 함수를 x랑 y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하나 생각해요. 그럼 마음속으로는 이 x랑 y가 표현되어지는 그냥 적당한 어떤 이제 볼 같은 도메인이 있고 그거 위에 각각의 점들마다 그 점에 대응되는 높이가 있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게 합리적인 이유는 곡선의 경우도 사실은 y는 fx의 그래프로 생각했던 그 방식에서 인풋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의 방식에서 합리적이지만 참고로 이게 모든 곡면을 다 설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직관을 갖는 거가 타당한 선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대충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함수 같은 거를 그 g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그림 다시 상상하시죠. 이렇게 이제 쭉 생기는 그런 서피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어떤 저희가 예전에 미적분학 같은 걸 배웠을 때 다 해봤던 것들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긴 콘이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형상들을 조금씩 바꾸는 거에 따른 그거에 맞는 그냥 형상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 정도를 일단은 오늘 상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곡면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G는 f, x, y라는 게 R3에 놓여져 있는 그래프로 생각을 하고 그 F를 줬다는 뜻입니다. F를 적당히 미분 가능하고 그런 함수들을 줬다는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곡면으로 보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곡면의 분류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할 거냐면 곡선의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곡선의 2차 미분한 값을 가지고 저희가 곡선을 분류를 하고 하는 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을 분류한다는 거는 얘냐, 얘냐, 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휘어져 있는 정도는 2차 미분한 값을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여기까지 대충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 관점을 2차원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림을 아주 나이브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아주 나이브하게. 그런데 이런 곡선의 경우, 이런 곡면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 쉬운 예시 중에서는 이런 어떤 뭐죠? 구면,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면도 있겠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런 도너츠, 토러스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겠고,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곡면이라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분류의 기준을 저 지금 곡선의 경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고 싶어요. 생각하는 방식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아는 거는 곡선밖에 없다 보니까 곡선의 생각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생각의 방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관심 있는 점을 하나 찍어요. 아무 점이나 곡면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점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주냐면 이 점을 통과하는 곡면 위에 곡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곡선이나. 물론 적당히 미분 가능한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곡선도 있겠고, 요런 곡선도 있겠고, 요런 곡선도 있겠고, 요런 곡선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저희가 곡면이라고 부르는 건 참고로 그냥 평면 자체도 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평면의 경우는 그냥 이런 직선들도 가령 존재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각각의 곡면에서 이런 식으로 곡선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곡면 위에 살고 있는 곡선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가시죠?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를 계산하는 게 가능할 거냐? 곡선의 커베이처라는 거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곡선을 기준으로는 그 곡선에 대해서 이 곡선이 마치 y는 fx처럼 놓여져 있는 것으로 세팅을 가지고 간 다음에 걔에 대해서 그 유닛 스피드를 갖는 거를 기준으로 2차 미분값을 보면 그 점의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거가 가능할 거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인가요? 그러면 그 생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국면을 찍어요. 내가 관심 있는 국면을 선택해요. 내가 관심 있는 국면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를 하나 적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모든 곡선을 다 생각해요. 몇 개가 있으니까 무한개가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곡선 중에서 내가 하나를 아무거나 잡습니다. 이해 가시죠? 임의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곡선을 기준으로는 커베이처를 논하는 게 가능하죠. 그거를 이 점을 통과하는 모든 곡선을 다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곡선들마다의 이 2차 미분한 값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서. 말 되죠? 그러면 뭐를 선택할 수가 있냐면 위상수학의 어떤 그 방식을 이제 그 어떤 내용을 팩트를 갖다 쓰면
이 곡률값 중에서 최대랑 최소가 되는 곡선들을 언제나 찾는 게 가능해요. 언제나 최대값과 최소값이 유한하다는 것을 위상수학을 쓰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곡선 중에서 뭐를 골라주냐면 이 곡률이 최대가 되는 것과 최소가 되는 것을 골라줍니다. 말 알아들으셨죠? 이건 언제나 보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평균 곡률이라고 부르는 거의 정의는 이 두 값의 합을 평균 곡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2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컨벤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저희가 비누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 곡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어떤 정의를 하는데 민커베이처라고 보통 호칭을 보통은 해요. 민커베이처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점을 찍어요, 곡면에서. 그럼 그 곡면에서 그 점을 통과하는 모든 곡선을 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곡선 중에서 그 각각의 곡선들마다 커레이처를 다 계산해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는 그 값들을 고릅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값을 더한 거를 우리가 그 점에서의 민 커베이처 혹은 그 점에서의 그 평균 곡률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분기학자 중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평생 공부하는 수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커베이처에 대한 스터디들을 하는 거는 대학원 공부로 써도 1년, 1년 반 하는 게 전혀 진도를 어떤 질질 끊지 않는 센스에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얘기입니다. 민커베이처란 무엇이냐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걸 수식 레벨에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렇게 적힙니다. 리니어 알제브라를 쓰면 만약에 이런 그 이제 곡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곡선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2차 미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납득이 가시죠? 결국에 곡선을 가지고 곡률을 논하는 거는 곡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2차 미분한 값을 봐야 된다는 뜻이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 어떤 함수에는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 거냐면 뭐를 보는 거냐면 좀 유식한 단어로는 헤시안 매트릭스라는 걸 들여다봐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그냥 노테이션을 쓸게요. 그래서 각각의 두 번 미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x2,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보통 H의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보통 호칭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증명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학부 미분기하에서는 보통 이제 과제로 인스트럭터들이 한 번씩은 내는 과제예요. 이게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이제 프린시펄 커베이처, 어떤 가우시안 커베이처, 그리고 민 커베이처를 실제로 구하려면 이 헤시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곡선을 고르는 건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V1, V2, V1, V2 이렇게 곱해가지고 스칼라를 만드는 행위거든요. 여기서 이제 V1, V2는 이렇게 R2에서 뽑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가 임의의 초이스예요. 실제로는 얘가 임의의 초이스에서 얘가 사실은 그 곡선이 지나가는 접벡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벡터들마다 곡선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 값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라는 건 여기서 뭐가 임의냐면 얘네가 임의예요. 그래서 이 값 중에서 맥스랑 민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 해시안의 아이겐밸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행렬을 해시안이라고 쓰면 해시안 오브 F라고 쓰면 이게 저기서 이제 디렉션을 아이겐벡터 디렉션을 고르게 되면 이게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민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것은 민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더한 걸로 정의해도 무방하고 이렇게 평균이라는 의미에서 2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정도는 어떤 컨벤션에 의존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를 가지고 2 곱하기 행렬을 만들고 2 곱하기 행렬이 시미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대각 행렬로 바꿔주게 되면 그 아이겐밸류의 합 혹은 그냥 헤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이렇게 정의하는 컨셉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어떤 그림들을 보고자 하는 민커베이처라는 컨셉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그림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곡면이라는 개념을, 곡면을 분류하고 싶어요. 뭐를 가지고 분류하고 싶냐면, 쉐입을 가지고 분류하고 싶고, 곡면을 쉐입을 가지고 분류한다는 거는 곡률을 토대로 분류하는, 이 곡률 앞에도 여러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어떤 미분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계속 새로운 곡률들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그 새로운 곡률의 개념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분류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미분계의 관심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얘기든 계산에 대한 얘기든 알려져 있는 얘기든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각각의 어떤 이제 그 클래스들의 어떤 공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비누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민커베이처라는 걸 토대로 기술을 하기를 원하는데 민커베이처는 어떻게 기술이 되는 거냐면 그래프를 표현하는 함수 f가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2 곱하기 행렬을 만들어요. 그걸 보통 헤시안 매트릭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헤시안 매트릭스에서 대각선을 그냥 더해준 거를 보통 저희가 평균 곡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한 해석들은 어떤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에서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함수 주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것들 다 모아서 2 곱하기 0을 만들고 여기서 그것들을 대각선을 더한 걸 트레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그냥 더해준 이거를 저희가 평균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비누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비누막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값이 언제나 0이에요. 이미의 점에서. 그래서 민커베이처 값이 언제나 0이 되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인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좀 조금만 더 이게 와닿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면 중에서 가장 쉬운 경우는 R2예요. R2가 제일 쉬워요. 그냥 평면이니까 당연히 공면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 마음속으로 R3 안에서 그냥 XY 평면을 생각하셔도 그냥 무방해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러면 얘의 경우는 각 점을 생각하시면 점을 통과하는 뭐가 존재하는 직선이 존재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각 점을 통과하는 직선들이 존재하니까 이 직선들을 두 번 미분해주면 0이 당연히 나오죠. 이 직선들 모든 거에 대해서요. 이걸 더해주니까 당연히 0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면의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당연한 센스에서 민 커베이처가 제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누막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경우는 평면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공률이라는 개념이 0이라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름을 그 안에 붙이든지. 근데 놀랍게도 비누막은 임의의 점에 대해서 민 커베이처가 제로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비자명한 쉐입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최재형 선생님 제자들 라인에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공면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단어를 쓰면 미니멀 서피스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극소 공면 이 정도로 부르는데 정의가 뭐냐면 공간인데 민 커베이처가 0인 공간을 저희가 미니멀 서피스라고 불러요. 이게 제일 중요한 클래스예요. 보통 저쪽 미분기하에서 이런 공률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할 때 생각하는 클래스가 다시 한번 정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면이 주어질 때 그 민 커베이처가 모든 점에서 0인 공간을 미니멀 서피스 혹은 극대 공면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2차원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N차원에서 다 정의가 됩니다. 잘. 여기까지 괜찮죠? 물론 여기서 무슨 앰비언트 스페이스 어쩌고저쩌고 익스트린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정도로 얘기해도 어떤 직관을 전달하는 데는 어떤 위배가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시가 뭐냐면 카테노이드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하고 아마 가장 중요한 미니멀 서피스 딱 하나 꼽아라. 하면 얘예요. 카테노이드. 그래서 이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일단은 눈여겨서 생각하셔야 되는 중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는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학부 미분기하에서 홈워크로 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임의의 점에서 민 커베이처가 빵이에요. 이게 지금 생긴 게 평면이랑 다른 거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g는 f of x, y로 f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경우를 갖고 가서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민 커베이처를 계산하면 아까 다 이해하셨죠? f를 주면 해시한 매트릭스 만들고 거기서 트레이스를 더해주면 진짜로 0이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발견했냐면 오일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80년 전. 이게 오늘이 2024년이니까 한 28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고 보통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림을 보면 그림 자체가 직관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거 이제 그림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혹시나 그 어떤 고등학교 미적분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함수 그래프 준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킨 거에 적분 같은 거 가끔 그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딱 그 경우에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어지는 요 놈은 그러면 정확히 뭐냐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아마 형태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그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가 이제 두 지수함수의 합을 해가지고 나눈 걸로 정의가 되어죠. 그래서 그거가 이 호에 이 지금 이 녀석이고 그거를 요렇게 돌려서 만들어주면 얘가 나오는데 이게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민 커베이처 0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니멀 서피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어떤 평면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평면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리고 그 어떤 역사적인 걸로 언급할 만한 좋은 거가 보통 미분기하를 얘기할 때 이제 선구자가 몇 명 있습니다만 어떤 뭐 가우스도 사실 있고 리만도 있고 그중에서 보통 가우스 보넷 정리라고 불리는 보넷이라는 사람인데 보넷이 1860년대에 뭐를 증명하냐면 이걸 지금 보시면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 그래프를 곡선을 하나 준 다음에 이거를 회전을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회전시켜서 민 커베이처가 0인 미니멀 서피스는 카테노이드밖에 없다는 걸 1860년에 증명을 이미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면 중에서 정확하게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만든 곡면 중에서 민 커베이처가 0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미분계에서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유의 어떤 정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곡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쭉 회전을 시켜주면 이게 민 커베이처가 0인 걸 볼 수 있어요. 계산을 가지고. 근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1860년. 어떤 이게 그 보넷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한 거고 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1744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알려드려야 되는 중요한 그 미니멀 서피스가 그 헬리코이드예요. 자, 이 헬리코이드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리만 얘기를 아주 조금만 할 건데, 그래서 이거 지금 그림을 보면 좀 이 그림 자체가 주는 직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올라가는데 이게 곡선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을 보면 이 헬리코이드 자체를 보면 곡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헬리코이드 저희가 만들 수 있죠.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곡면으로서 어떤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걸 그림을 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것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민 커베이처가 0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아마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아마 한 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걸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30년 후 오일러가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 한 30년 후 정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미분계로 말하면 이 두 공간은 사실은 같아요. 좀 멋진 단어로 말하면 이 두 공간은 로컬 아이소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분계의 랭귀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제 그 발견이 되었던 순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 이것들이 각각이 민커베이처 영위 특징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게 공간으로 사실은 미분계의 표준 랭귀지로 보면 쉐입이 사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선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가 있을 거냐. 이거 보시면 헬리코이드랑 카테노이드랑 이런 식으로 디폼할 수 있다. 하나는 그래서 보시면 헬리코이드고 다른 하나는 카테노이드가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방식으로 그림들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 변형하는 방식들이 쉐입에 대한 것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 구분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알려져 있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오늘날 그 학부 미분기하나 대학원 미분기하를 배우면 가장 표준책으로 배우는 거가 도카르모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학부 미분기하든 대학원 미분기하든. 그래서 도카르모 선생님이 1986년도에 어떤 거를 보이시냐면, 그러니까 조건을 좀 걸기는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공간을 보시면 그 사실은 자 일단 오늘 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카테노이드랑 그 플레인 밖에 사실은 이 미니멀 서피스가 없다.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한 이제 이런 류의 정리들이 미분기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룰드 미니멀 서피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1986년도의 결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면들 중에서 이 공면의 캐릭터라이제이션에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센스에서 오늘날에도 계속 이 증명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대충 괜찮으시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냐면 곡면에서 평균 곡렬이 0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클래스가 하나가 플레인 그리고 다른 하나가 카테노이드. 여기까지 일단은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여기 이제 그 다음 그림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그럼 더 없으시면 제가 오늘 최대한 그림들을 좀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냐면 곡선을 하나 준 다음에 여기서는 이 곡선의 경우가 그 요놈입니다. 곡선의 이거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를 준 다음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레볼루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꼭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적당한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걸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곡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그 델리네이 서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쳐보면 델리네이 보통 지오메트릭 딥러닝 관련해서 이제 델리네이 트리앙글라이제이션 얘기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요걸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어떤 식으로 만자 하나씩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게 이 카테노이드예요. 이거 이제 그림 마음속으로 이해가시죠? 그냥 이렇게 지금 생겨 있는 이 그림.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 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서피스를 함수를 가지고 회전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회전해서 만드는 곡선은 전부 다 그 뭐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다른 이미지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적절한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이런 그림들 중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 있을까? 네, 이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냥 아까 거 그냥 보기 제일 낫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보면 플레인 그리고 실린더. 사실 이 두 개는 미분기하적으로는 같아요. 사실은요,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피어. 스피어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회전해서 만들 수 있죠. 스피어 그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카테노이드. 이제 아까 그림 이해 가셨고, 그 외에도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의 경우들도 이거는 사실 쌍곡선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그 어떤 그 리만의 그 일립틱 펑션으로 사실 만들어져. 자코비 일립틱 펑션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민 커베이처가 0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닌데,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민 커베이처가 다 상수예요. 0은 아닌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민 커베이처가 상수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0은 더 이상 아니에요.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뭐, 양의 상수,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값으로서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클래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 델리네 서피스라고 부른 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오일러가 이제 1744년도에 그 처음에 카테노이드에 어떤 본 다음에 한 100년 정도가 더 걸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컨스턴트 민 커베이처로 간다. 라는 거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카르모 선생님의 미분기하 책을 이제 읽어보면 이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에서 굉장히 잘 다룬 이유가 민 커베이처에 대해서 볼 생각을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책 자체 어떤 특징 자체가. 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공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저희가 미적분학 배울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배우는 게 있는데 그 제가 여기서 아마 그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어, 혹시 그 다변수 미적분학 배우면 이런 사이클로이드 그림 보신 적 혹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점이 지금 직관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놓고 얘를 레볼루션을 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서피스들을 다 만드니까 가장 그래서 민감한 선택지가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일 민감한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여러 클래스들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령 이제 지금 이 룰렛 커브 같은 것도 저 사이클로이드에 일반화서 그래서 그 룰렛 커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쭉 시킬 때 그리고 보통 이 룰렛을 어디서 잡냐면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어떤 이제 그 그냥 2차 원뿔 그런 거에서 특정 잘라가지고 나온 그 곡선들을 가지고 회전시켜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쌍곡선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타원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원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레볼루션에서 만들어지면 컨스턴트 민 커베이처 같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 신기한 일들이고 이것들은 다 그림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최재형 교수님 제자들 라인에서 하는 먹들의 그 클래스들을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전에 한 가지 또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 카테노이드랑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카테노이드 사실은 이게 룰드 서피스거든요.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사실은요. 그 직선으로 만들어진 특징을 갖고 있는데, 리만도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리만의 미니멀 서피스. 근데 이거는 리만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리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리만의 노트를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림이 이따위로 생깁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평균 곡률들이 0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어떤 생각이 좀 드는 면들이 있고 여기서 지금 그림 상황을 좀 약간 좀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이게 카테노이드나 헬리코이드로 사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직관만 드리자면 다한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가장 이거 제가 이제 리만의 복수해석 시간에 일부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어떤 함수를 생각하기를 원하냐 리만의 경우는 복수어 함수가 잘 정의가 되길 원했거든요. 이게 뭔 헛소리냐면 복소수 지를 지제곱으로 쏘는 맵핑을 생각해 주게 되면 저 그림의 직관만 좀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따위 그림들을 리만은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이 그림이 카테노이드랑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질들 얘는 좀 포멀한 단어로 말하면 얘는 서클로 폴리에이션 되고 서클로 만들어지고 그 카테노이드는 어떤 그 스트레이트 라인에 의해서 폴리에이션이 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리만은 왜 이딴 그림들을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그 리만이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리만의 사후 노트에서 발견이 된 것들인데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수는 예를 들어서 C에서 C로 가는 이런 함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지금 함수는 다 복소수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G의 경우는 복소수로 생각해주면 이게 이렇게 적혀야 되거든요. 복소수로 적어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타가 그 보통 저희가 EN 파이 꼴, 즉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그 마음속으로 사실 이게 제곱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로 줄게요. 이렇게 만약에 함수를 생각해 주게 되면 G의 입장에서는 한 바퀴가 도는데 함수 값의 입장에서는 반 바퀴밖에 못 돌아요. 그래서 이게 함수 값이 바뀌거든요. 혹시 그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인풋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웃풋의 입장에서는 뭐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실수로 잘 정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가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EM파이만큼 돌 때 얘는 그걸 다 못 돌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G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함수 값이 사인이 한 번씩 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게 인풋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사인이 바뀌거든요. 아웃풋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돌리는 것들이랑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돌리는 이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사인들이 바뀌니까 이것들을 그 이게 값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돌려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관점. 이건 제가 리만의 복수할 시간에 일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어떤 본중 하나. 그래서 지금 이게 함수가 잘 정의가 되도록 공면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리만 서비스, 리만 공면론이고 복수함수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붙여주게 되면 로그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로그는 얘는 아무 그 이제 저희가 ln을 생각할 때 얘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실수 로그 함수로서 근데 여기다 어떤 게 붙어야 되냐면 얘가 붙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얘도 지금 그 복소수 그 이제 그 회전만큼 이것들이 다 잘 정의가 안 돼가지고 얘도 그것들을 갖다 붙여줘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림들을 그려주게 되면 아까의 그 그림들이 나와요. 다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덱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이제 갈로아 그룹들이 이제 어떤 이 경우는 이제 사실 어떤 사이클릭 그룹으로서 이만큼의 오더를 가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루트 G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딱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값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이게 똑같아지를 딱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로그 같은 경우는 이게 도는 것들마다 다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통 멀티밸류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것들이 쭉, 그 카피들이 쭉 계속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덱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갈라 그룹들이 정확하게 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놀랍게도 미니멀 서피스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 공면을 실제로 커베이처로 조사해 보면 민 커베이처가 0인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카테노이드랑 약간 다른 타입인 게 그 이렇게 서클들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카테노이드는 서클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니멀 서피스를 언급할 때 카테노이드 타입과 리만의 미니멀 서피스를 언급하는 타입 두 클래스가 좀 달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미니멀 서피스를 논하면 제가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예시들이에요. 그리고 좀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아우르는 어떤 시야들은 민커베이츠에 대한 예로부터 나온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까 카테노이드만 제로 또는 그러니까 평면만 제로라고 하셨는데 얘도 제로인 것인 제가 적도 단어를 정확하게 해서 룰드 서피스 중에서 미니멀인 건데 룰드 서피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직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직선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 중에 평면 확률이 0인 거는 평면과 카테노이드밖에 없는데 리만의 미니멀 이그젠플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썰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썰클로 만들어진다는 거의 수학적 정의를 정확하게 하기 전에 제법 직관이 생기는 그림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썰클로 만들어지는 그런 타입이 해당하고 사실 썰클로 만들어지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여기서 말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기는 해요. 그 조금의 조건들을 걸어야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미분기하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국면의 클래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분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거에서 다 어떤 한 지난 300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라인들의 그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 네, 괜찮으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정도에 이제 리차드 쇼인 선생님과 어떤 그 엘리아나 프레이저 선생님이 어떤 그 포문을 여신 것 중에서 어떤 스터디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왔냐면, 예시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토로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언급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이 토르스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 워딩을 가지고 심상을 생각하시 토르스는 이렇게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그림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구멍이 한 개임. 수학적으로 구멍이 한 개라는 거는 위상 수학적으로 구멍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실제로 쉐입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위상 수학적으로 찰흙덩어리로서는 지금 그 생각이 맞는데 찰흙덩어리의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타당한 선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요 토러스는 떤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토러스가 있냐면 토러스 중에서 민 커베이처 역시나 상수인 경우가 있거든요. 민 커베이처가 상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 그림이 대충 어떤 식으로 생겨요? 이것도 그림이 좀 골때리게 생겼어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리만의 미니멀 이그젠플처럼 서클에 의해서 폴리에이션이 되거든요. 서클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그림으로 이게 왜 토러스야라고 생각하시면 쉐입을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는 혼동하시는 거예요. 토러스라고 보는 거는 차흙덩어리로서 구멍이 한 개라는 센스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토러스의 경우는 이렇게 썰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는 어떤 거에 되게 중요한 발례가 되어지냐면 아까 걸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의 발레에 해당하냐면 이것도 좀 고전적인 이제 발레이고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을 언급하기는 사실 H 우를 언급하는 게 사실 맞는데 클로즈드 컴팩트 컨스턴트 민 커베이처가 스피어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이제 위상수학적인 단어가 좀 들어가는데 카테노이드나 이런 것들은 다 뭐에서 배제가 되냐면 컴팩트라는 조건 때문에 다 배제가 되거든요. 서피스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플레인이나 카테노이 이런 것들은 컴팩트라는 말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을 걸게 되면 컨스턴트 민 커베이처 걸면 아까 저희가 보았던 이 레볼루션으로 만든 것 중에서 스피어밖에 없지 않냐라는 가설이 있었던 건데 호프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깨는 중요한 발례가 아까 보았던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컨스턴트가 이제 상수인 평균 확률을 갖는데 그냥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예시들을 하나씩 더 제공하는 약간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예시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라인에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미분기학자들이 어떤 예시들을 공부하냐면 크리티컬 칼테노이드 이런 예시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난 특히나 10년 동안 이 크리티컬 카테노이드라는 건 어떻게 맞느냐? 저희가 생각하는 카테노이드가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카테노이드가 맞는데 이거를 R3에 놓여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 대신에 어디에 놓여 있는 걸로 생각하냐면 3차원 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3차원 구라고 생각을 하고 3차원 구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이거를 물론 수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어떤 프리 바운더리, 미니멀 하이퍼 서피스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림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3차원 구를 딱 준 다음에 이 3차원 구 안에서 미니멀 서피스인 거 하면 그거의 예시가 이 크리티컬 카테노이드라고 부르는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참고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완전히 캐릭터라이즈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유치 문제로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카테노이드가 주어지면 이게 특정 고유치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리차드 쉔과 엘리아나 프레이저가 약 10년 조금 더 전에 어떤 걸 푸냐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임으로써 이 분야가 빵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유치 문제가 사실은 크리티컬 카테고리를 완전히 규정한다. 라는 거에서 어떤 최재현 선생님 어떤 라인에서의 커뮤니티에서 이쪽으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니멀 서피스가 관심인데 미니멀 서피스 제가 오늘은 설명 안 했는데 오늘 전부 다 앰비언트 스페이스 전체 집합이 유클리드 공간인 것처럼 그냥 대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전체 집합을 볼로 주게 되면 그 안에서 요런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냐면 어 클리포드 트로스 자, 이것도 민커베이처가 0인 공간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 살고 있는 녀석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토러스기 때문에 저희가 직관적 생각하는 그 토러스가 위상적으로는 맞는데, 얘는 어디에 살고 있는 녀석이냐면, 3009에 살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3009의 부분 공간으로서 민커베이처가 0인 거에 예시가 클리퍼드 토러스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시. 이것도 윌무어 컨젝처라는 걸 이제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교수가 이제 풀어가지고, 미분기하에서 보통 언급이 되어진 제일 중요한 예시를 이 순간에 딱 두 개 뽑으라고 하면 하나가 클리포드 트로스. 뭐에 해당하냐면 그러니까 3009 안에 들어앉아 있는 미니멀 서피스 중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캐릭터라이즈는 찾아. 이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고 근래 풀렸던 근 20년 동안 풀렸던 제일 중요한 거가 밀모 컨젝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프레이저 쉔 라인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지금 크리티컬 카테노이드 이거의 캐릭터라이즈죠. 그러니까 뭐를 기본적으로 미분기학자들은 관심을 갖는 거냐면 이런 거 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다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그 이제 검색해 보시면 셋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그 성질들을 프로퍼티들을 조사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방향 질문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어떤 특정 성질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정을 해요. 그럼 그 특정 성질을 만족하면 그거밖에 없느냐? 이 반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보이는 것들마다 이제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서 이제 남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은 좀 그림 위주로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고 그 한 가지 더 카운터파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기본적으로 그 약간 이제 코닉 섹션 저희가 이 초반부에 봤던 걸 포함해서 공간을 생각하는 관점이 크게 아주 나이브한 센스에서 이건 제 사견 정도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공간 중에서 다항식의 해집합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항식의 해집합은 대수적인 구조랑 잘 어울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항식이 아닌 경우를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보통 초월함수, 트랜젠덴탈 펑션 이 정도로 부르고 그리고 어떤 코사인, 사인, 하이퍼볼릭 어떤 이제 그 상학함수들 이런 거에 의해서 해집합들을 기술해 주게 되면 이게 대수적인 거랑 좀 안 어울리거든요. 여러 관점에서 안 어울리게 되는데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민커베이처가 좀 재밌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 중에서 민커베이처가 상수가 되어지는 그런 알려져 있는 중요한 예시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되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 미분기하를 공부한다고 말하거나 기하 해석을 공부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대부분 미니멀 서피스랑 굉장히 깊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비눗방울이 그 뭐 중력이나 아니면 뭐 공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다 0인가요? 아, 물론 이제 비누방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면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대충 얼버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선이 맞겠고 그 이제 수업 버블 미니멀 서피스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광고를 좀 해드리면 서검교 선생님이 이제 최정희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비누방울의 기하에 대한 책을 쓰고 계시다고 홍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레코드를 빌어서 홍보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책이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제 소프 버블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라는 걸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대충 이제 그림들이 좀 눈에 들어오시면 되지.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 이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요 얘기도 해야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리차드 쉔이라는 이제 미분기학자가 하나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미분기하랑 그리고 이제 이 미니멀 서피스에 대한 공부 쪽으로 해서 그 젊은 날에도 필즈 메달을 받았고 지금도 이 순간 그 왕성한 어떤 잘한 제자들이랑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 순간 은퇴를 할에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차드 쉔의 어떤 그 제자 중에서 대가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재형 선생님인데 그러면 최재형 선생님은 뭘 하셨느냐? 물론 그분의 업적을 한두 마디로 말할 수는 모든 의미에서 없지만 그냥 이제 그냥 좀 대중적인 의미에서 그냥 커뮤니티에 납득이 가는 형태로 얘기한다면 그 크리티컬 카테노이드의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나를 찾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찾았냐면 등주부등식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미니멀 서피스가 특정 아이소메트릭 이니퀄리티가 이퀄리티가 되면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 라는 유의 정리로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대가로 알려져 있는 쪽이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제자들은 이제 어떤 후속 연구들이 되어 있는 정도로 저는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등주부 등식이라는 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고유치 문제들이 있거든요. 보통 뭐 스태글로브 아이겐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떤 제자들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되어진 공부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관심 있다고 하시면 떠드는 건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봐서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고 심지어 그냥 제자를 초청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분들인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에 말씀하시죠. 근데 미니멀 설페이스 뭐 카테노이드나 그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모양이 저희가 제가 찾아본 거는 비누방울 모양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생긴다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게 뭐 사실 꽃잎이나 뭐 거미줄이나 그런 거 봐도 그런 모양이 많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런 어떤 자연계의 그런 형상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뭐 물질 대사라던가 어떤 그런 가장 효율적인 그 형태를 찾다 보니 뭔가 그런 거랑 비슷해지고 그런 거랑 관계가 있나요?
음, 두 가지 질문이 사실 그 안에 섞여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형상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형상이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거가 섞여 있고 그리고 물론 그 메커니즘인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적어도 이제 어떤 수학 내지 물리학의 어떤 관점에서 뭐냐 이 두 가지는 좀 약간 구분해서 답하는 게 맞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 선자의 경우 어떤 형상이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한 꽃잎이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 혹은 예를 들어서 동물의 어떤 알록달록한 그런 어떤 표면에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대칭성을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때 그거의 쉐입에 대해서 논하는 건 미분기하의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특정 이제 소우 버블 이런 것들은 민 커베이처가 제로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자에 대한 대답들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어지냐? 라는 것도 수학의 영역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쉐입이 이렇게 정해진 가운데 조사하는 그런 영역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랜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을 따라 가지고 발현이 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랜덤한 걸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것들이 발현이 되어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주 나이브한 단어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 이 어떤 상황들을 발현시키는 어떤 어떤 이제 그 정보량을 이제 설명하는 엔트로피라는 게 있고 무질서도를 설명하는 엔트로피라는 게 있고 그 엔트로피가 결정하는 기하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는 어떤 아냐면 호랑이가 곰을 낳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무질서도가 발전하는 그 어떤 그 자체의 방식이 이제 있고 그리고 그 방식 중에서 그게 사실은 모종의 구조적인 게 개입하고 있는 것도 기하학적인 시야들을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가령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말에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좀 약간 미분기하적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기왕 얘기하는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페렐만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그 페렐만이 문제를 푼 방식에 대한 어떤 심상들만 좀 전달해야 될게요. 어떤 디테일한 어떤 테크니컬한 얘기 말고. 그러니까 페렐만이 보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찰흙 덩어리로서 3차원 구가 있어요. 예, 어떤 그 푸앙카레 가설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3차원 구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페렐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이 쉐입이라는 거를 이거 정확하게는 이제 리츠 흐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런 것들 다 그냥 심지어 리마니안 메트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찰흙덩어리를 이렇게 빚어요. 그래가지고 찰흙덩어리 살살살살살살 돌려가지고 살살살살살 돌려가지고 3천과 딱 되도록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뭐를 기준으로 돌리냐면 그 이 쉐입이 열방 정식을 만족하게 만들어요. 이걸 보통 리치블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이 쉐입이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방식이 열방 정식을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바꿔주게 되면 좋은 상황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약에 처음에 쉐입이 만약에 어떤 특정 쉐입이었으면 이게 딱 이렇게 되돌아가 가지고 그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통상적으로 어떤 그 어, 사실 이 설명을 니렌버그 선생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설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들한테 이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떠들면 가령 이제 이런 아령이 있으면 이 아령에서 지금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가 커베이처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그런 파트거든요. 이 아령 파트가. 그래서 이 찰흙 덩어리를 살살살살살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베이처가 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데는 커베이처를 키워주고 그림 대충 이해하죠. 커베이처가 좀 큰 데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뚱뚱한 데는 다이어트 시키고 홀쭉한 데는 키워가지고 얘 커베이처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바꾸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리치플로우라고 기본적으로 부르는 방식인데 이게 쉐입이 초기 좋은 쉐입을 만족하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3차원구랑 찰흙덩어리로 같은 게 그런 좋은 쉐입을 만족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페를만이 어떻게 이거를 하냐면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에 들어오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근데 나머지 두 상황은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배제를 하는 게 사실은 페르만이 진짜로 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 이게 하나가 되면 끝.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배제하냐면 엔트로피를 도입하거든요. 그 수학적인 정확한 워딩은 로그 소블레브 부등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엔트로피를 도입해가지고 그 엔트로피가 열방 정식을 따라가지고 바뀔 때 그 엔트로피는 그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 모노토니시티라고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간을 실제로 논문에 다 나옵니다. 수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되는 거를 수술해가지고 잘라요. 그 맹장 수술하듯이 잘라가지고 따로 다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이딴 식으로 씹으려는 거지 진짜로 수학적으로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 지저분함과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도구들이 그 어떻든 그렇게 해서 수술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는 버리고 문제가 없는 걸 다시 합쳐가지고 하면 다시 이렇게 간다. 그리고 거기서 무질서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페르만은 그거를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페르만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페르만은 저널이라 서밋을 한 적이 없어요. 필즈 메달을 받은 그 업적에 대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 시부를 했냐면 페르만이 It is straightforward calculation to obtain this. 이렇게 그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굉장히 어떤 그 양질의 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이 있냐면 페르만이 이거 straightforward calculation을 했다. 근데 이거 해봐라. 몇십 장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straightforward calculation이냐? 그래서 그거 자체를 계산한 것만 가지고 좋은 전에 들어간 그런 웍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말을 이런 식으로 그냥 찰흙 덩어리 쓸 때 문제가 되는 파트 잘라가지고 무질서도에서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합쳐서 하면 3,000구로 잘 간다. 라는 이 그냥 단순한 워딩이지만 진짜 디테일들을 보면 그런 이런 말 씨부리는 걸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라인들의 얘기가 맞기는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쉐입 자체를 가치를 보는 게 있고 쉐입이 이렇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자체를 다 기하학적인 시야들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타당한 선들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미분기하를 배우는 거에서 선수 지식으로 필요한 건 미적분학과 서양대수학밖에 없습니다. 논증이 필요하잖아요. 다 계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실제로 손으로 써보는 센스에서 실제로 필요한 건 다변수 미적분학과 서양대수학만 계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아요. 물론 논증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혹시 또 다른? 예, 어, 제가 그 어, 네, 잠깐 하나 말씀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미분계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책을 번역하다 보면 이제 주어들은 지식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기억이 정확한 것도 아니어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그 왜 실제로 비누막 그러니까 비누방울 말고 비누막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비누막 같은 게 왜 그 평균 공률이 0이 되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은 그 미니멀 서피스 극소라는 말 자체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 비누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게 표면 장력 때문에 그 표면 장력의 영향을 받, 받아서 우리가 그 자연계에서 항상 그렇듯이 그 비누막에 차지하고 있는 그 넓이가 최소가 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하다 보면 그 넓이가 최소가 되는 방식이 바로 그 평균 공률이 0이 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근데 이제 바운더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좀 다른데 예를 들면 비눗방울은 평균 공률이 0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넓이를 최소화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수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평균 공률 0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냥 다 피해 갔는데, 인지라고 피해 간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 갔는데, 만약에 학부선에서 미분기하를 배우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질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타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영역의 넓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넓이를 그 미분을 해가지고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거를 보는 게 사실 미니멀 서피스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정확한 워딩으로 제너럴라이즈 스톡스 테어럼 혹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주게 되면 하나는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뜨거든요. 그래서 민커베이처 덤이 하나가 뜨고 다른 하나가 바운더리 기준으로 하는 노멀 디렉션의 바운더리 적분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제 들여다보면 그 에어리어 펑셔널이 0이 되는 걸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에어리어 미니마이징 하게 되면 그 미니멀 하이퍼 서피스에 대한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실제로 제너럴라이즈 스톡스 테어럼에 그냥 다 결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면 장력의 입장에서 그 노멀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오게 됩니다. 네, 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그 카테노이드, 네. 카테노이드랑 그 카테노이드 레볼루션 시킨 버전의 카테노이드랑 그리고 회오리 모양의 카테노이드랑 그리고 플랫, 평면은 그 평균 공률이 0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그게 R3 안에서만 아이소메트리 한 것인가? 아니면 RN에서도 그게 아이소메트리로서 그게 세 개가 전부, 아니, 그게 카테노이드가 하나 전부인가? 라는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의 카테노이드의 정의는 2차원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다시 근데 깼을게요. 민커베이처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얘기해서 일부러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민커베이처는 언제나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논해야 돼요. 앰비언트 스페이스에 의존되어져서 그래서 전부 다 오늘은 R3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꾸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3차원 구를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서 한 점을 빼면 R3 공간 자체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R3 공간의 부분 집합과 그 3차원 구를 약간 동일시할 수 있는 R3의 부분 집합이 혹시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삼 3차원 구는 안 보이니까요. 그거를 그림으로 R3 안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요. 대답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 어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을 할 때 아이소몰픽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구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선은 위상적으로 같은지가 제일 쉬운 선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쉐입에 대한 거예요. 쉐입에 대한 거는 토폴로지컬하게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 결국에는 내적도 리마니아 매트릭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건 사형기하적인 것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R2에다가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 중에 S2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짜게 되면 그게 나오게 오늘 그리고 그 정영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실 그것도 사실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도 사실 그 어떤 메비우스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실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사형기하적인 구조는 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위상적인 구조랑 미분기하적인 구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관점에서 보시면 S2라고 하는 거에서 한 점을 빼면 R2가 오픈셋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대수적인 혹은 사형기하적으로 얘기하면 그 S2 혹은 CP1의 인호모지니어스 오픈셋을 सब셋을 고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미분기하적으로 구조를 보존한다는 뜻은 이거는 매트릭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버랩이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그런 매트릭을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존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는 기본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사용 공간을 기준으로 오픈셋으로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건 것들이 다 호환이 되는 방식이긴 해요. 정확하게는 이게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답이 혹시 뜨나요? 근데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적 공간이 있는 디피오모피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이소메트릭하고요. 아이소메트리. 네. 어, 네.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는데, 혹시 제가, 위상 공간으로서 집어넣어야 될지, 그 3차원 구를 R3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부분 집합으로서. R3 부분 집합과 그 3차원 구를 호메오몰픽, 아니, 네. 위상적으로 동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떤 그림이 혹시 많이 존재한다면 그게 어떤 그림일까? 그게 색칠된 어떤 부피로서 그려질 텐데, R3 안에. 워딩들을 조금 제가 좀 구분할게요. 답을 주는 거 대신에 그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니폴드는 위트니 임베딩이나 내시 임베딩을 써주게 되면 언제나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 해집합을 가지고 보는 공간들을 보통 프로젝티브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사형 공간에만 집어넣을 수 있고 유클리드 공간에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뭐를 혼동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은 그 어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매니폴드가 맞아요. 매니폴드가 맞으니까 다시 그러면 아까 논리대로 얘기하면 위튼 임베딩이나 내시 임베딩스는 다시 유클리드 공간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구조를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매니폴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서브 매니폴드로 들어가 있는 거를 그 뭐라고 하죠? 거기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유클리드 공간 타입의 오픈셋을 골라서 인터섹션하면 당연히 볼 수 있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매니폴드로 보고 이걸 다시 더 큰 유클리드 공간에 집어넣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그렇게 하면 원래 우리가 프로젝티브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그 워딩에서 쓰고 있는 구조들 중에 일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질문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저기로 넣는다고 하는 건 어느 구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답이 되나요? 그래서 할 수 있냐고 하면 당연히 대부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떤 구조를 보존하고 난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얘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더 혹시 코멘트들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